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3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저는 린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한 명 빠졌죠. 네. 우리 민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불참을 하겠습니다. 바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제일 바쁜 친구잖아요. 우리 4명 중에서.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추억의 라면과 소년소녀 편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었죠, 라면. 네. 네. 그 전에 리뷰를. 네, 그렇죠. 할 겁니다. 이제. 네.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리뷰. 네. 여러분들의 추억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멍멍이 수사대님께서 고이즈미 크크크크크 지하철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유유라고 고이즈미 발언 사카린 씨가 했었는데 왜 고이즈미가 나왔지? 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지? 꽃을 든 남자 머리 안정한 머리가 고이즈미 파마라고. 바로 기억나던데. 아니 무슨 머리 모양인지 알겠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너무 트레이드 마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귓가의 맴도는님께서 추억의 일본 문화 개방들이며 크 소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일단 만화나 음악이나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저희 오빠가 일본 만화 노래 같은 거 많이 접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92년 혹은 93년 둘 중 하나로 기억하는데 MBC에서 나디아 틀어주고 SBS에서 피구왕 통키 슛돌이 등등 부담없이 봤었죠. 그리고 만화하니 오렌지로드 기억하시나요? 내용은 별론데 그림체는 짱이었던 기억이. 그리고 만화 잡지 뉴타입도 기억하시나요? 그때 오빠가 가져온 걸 자주 봤었는데 93년에 초5 때 거기서 세일러문 연재하는 거 보고 그림 예쁘다고 라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몇 년 후 우리나라에서 열풍하는 거 보고 묘했던. 먼저 받아들인 자의 느낌이죠. 문익점이시네. 네. 아니, 문익점은 두려운 사람이고 이제 얼리어답터. 그렇죠. 문익점의 속을 먼저 만져본 사람이죠. 문익점 동네 주민이라고 그렇죠, 합시다. 그렇죠. 얼리어답터. 네네네. 그리고 일본 음악은 역시 92년 초사 때 나디아 OST로 스타트하다 몇 년 동안 한동안 우리나라 노래가 일본 노래를 뺏겼다 표절 논란 기사 외엔 별로 안 접하다 다시 접한 거는 98년 고1 때였어요. 그때 유선방송 통해 채널 V 통해 J-팝을 접했는데 진짜 아무로나미의 Can You Celebrate PV 보고 너무 예뻐 뿅 가서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어른들어 일본 대중문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어른들이 일본 대중문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했던 90년대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짱 먹고 있는 지금 격세지감 느끼네요. 그럼이라고. 그러니까 네. 문화 영토가 정벌당한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 당시에 그 이규형, 김지룡 씨가 많이 했던 발언이죠.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외색이 짙어, 뭐 방송 불가, 막 이런 이게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 네. 여행도 막 가는데. Can You Celebrate는 진짜 명곡이죠. Can You Celebrate? Can you kiss me tonight? We will love long, long time. 더 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나는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건데. 더해요? 아니에요. 여튼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짱 먹고 있는 건 맞는데 뭐게 돌고 돌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북아 3국이. 네. 확실히 지금은 한국이 대세인 네. 것 같습니다. 그쵸. 그 후에 언제 또 한때는 그 홍콩 영화가 휩쓸고. 그렇죠. 딱 그거. 네.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뭐. 제가 지난번에 홍콩 갔을 때도 홍콩 사람들이 다 한국 영화 얘기밖에 안 해요. 네. 트레인 투 부산 얘기밖에 안 해요. 트레인트. 네. 뭐지? 잠깐 생각했다. KTX입니다. 네. 네. 부산으로 가는 열차죠. 네. 알겠습니다. 앨리스 초이님께서 추억의 일본 문화라니요. 너무 좋아요.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접한 일본 만화책은 들장미 소녀 캔디랑 베르사유의 장미였던 것 같아요. 당시 옆집에 사시던 아저씨가 그 만화책에 나오는 출판사에 다니셔서 세트로 선물해 주셨거든요. 좋은 아저씨네요. 우와. 그 이후로 만화책에 엄청 빠졌었어요. 동월 선생, 연길 선생 얘기 들으면 한참 웃었습니다. 제 기억엔 중전 선생도 있었어요. 교감이었나? 다나카인가? 다나카. 맞네, 중전 선생. 다나카네. 맞네요, 네. 다나카네. 네.
유리 가면에서 기모노를 이상한 한복으로 바꿔놓고 김전일을 보면 왜 할아버지 이름은 긴다이치 코스케고 친구 이름은 미유키인데 얘 이름은 김전일일까? 같이 좀 해주지. 엄밀히 따지면 김전일은 이름이 아니고 성이죠. 네. 그쵸. 네. 야, 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가수, 김전일. 네. 네. 그 이후로 킹키 아라시 덕질까지 정말 추억이 한가득. 아라시 덕질하면 일본어 배운 사람이 접니다. You are my soul, so 이즈모. 네. 얼마 전에 그 데뷔곡 아니에요? 네. 맞죠? 아라시, 네. 아라시. 얼마 전에 이사하며 책장 위에 있던 박스를 열어보니 그 당시에 굿즈들이 나오더군요. 콘서트 비디오와 CD들, 잡지, 분철까지요. 지금도 몇 년 만에 다시 덕질을 하니 역시 휴덕은 있어도 탈떡은 없나 봅니다. 다음 주 방송도 너무 기대돼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네. 현재는 뭐 원어원 덕질 하시나? 아니 그 아라시 덕질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죠. 앨리스 초이님은 지금 원어원 덕질 그러니까. 중이십니다. 네. 왠지 좀 느낌이. 네. 느낌이. 네. 제가 하는 또 다른 팟캐 댓글 지분 많이. 네. 네. 감사. 감사. 그쵸. 덕후 유전자는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덕질할 거리가 생기면은 거기서 다시 네.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울스토님께서 20세기와 일본 음악하면 역시 홍콩 음악 방송이었던 채널 V. 채널 V. 채널 V. 가 떠오르네요. 오리콘 차트를 방송해 주셔서 일본 음악을 듣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 제이락을 많이 봤고요. 21세기 초지만은 쿠라키 마이를 알게 되면서 Listen to 뭐 그런 영화 있지 않나? Listen to my heart. 들으면 다 아는. 네. Secret of My Life였나? 네, 맞아요. 네. Secret of my heart. 하트였나? 네. 아니 그 당시 일본 노래들은 그 영어 단어가 맞아요. 몇 개를 돌려 계속. 네. 맞아요. 네네. 꼭 나와. 러브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그 크라키마이가 약간 좀 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타다 히카루 나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벌 구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놓고 막 따라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되게 막 짓궂게 우타다 히카루 나온 무슨 쇼 프로그램에 우타다 히카루한테 야 너랑 비슷한 애 나온 거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때 우타다 히카루가 어리기도 했고 약간 좀 되게 엄청 잘 나갈 때였어요. 막 800만 장 팔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어이구. 나도 알고 있긴 한데 막 이러면서 들어봤는데 내가 더 낫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되게 그 어떤 단어 어휘를 잘못 쓰면은 되게 이렇게 위에서 보는 시선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본 연예계 아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그 미야자키 아오이랑 이카이도 후미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진짜 비슷해요. 네,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이제 NG다. 맞아. 약간 이런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캐스팅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같은 쇼 프로그램, 그러니까 왜 일본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드라마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데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 이제 어떤 한 쇼 프로그램에 모아놓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쫙 같이 어떤 쇼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불러놓고 무슨 이제 뭐 소개하거나 그런 쇼 프로그램을 해요. 그럴 때 같이 부르면 안 돼. 절대. 같은 분기에 뭐를 해도 걔네 둘을 같이 불러서는 안 돼. 제가 그 한국에서 박지영이라는 배우랑 예지원이랑 얼굴을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면이 인식이 안 돼, 두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은 좀 심각해. 심각하게. 그 미야자키 아오이랑 니카이도 우미는 진짜 심각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하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쿠라키 마이를 알게 되면서 비잉 계열 가수를 많이 들었죠. 비잉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리고 불법 복제 비디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동창이 있는데 쇼씨나 린양은 아시겠지만 당시 중고등학교 학년마다 하나씩 있는 불법 복제 비디오 보급책이 우양의 이 친구였기 때문에 많이 빌려보았죠라고. 있었죠. 보급책은 두 반에 하나씩이라는.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제 일본 문화를
보급을 하고 네. 비공식으로는 이제 다른 거를 공급을 뭐 했죠. BL 이런 거. 에로물이죠. 네, 그렇죠. 네. 에로물 담당도 있었고 이제 뭐 게임 쪽도 있었고 그쵸. 네, 많이 있었죠. 왜냐면은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복제해서 네. 공급을 할 정도면 당연히 그쪽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거 있잖아요. 음과 양의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었으면 마약 팔고 그랬을 놈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 중에 이런 것도 윈도우 CD 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약 거. 팔 놈들이야 진짜. 대한민국이니까 이제 마약이 없어가지고. 야동 팔고 이런 그렇지 거지. 그렇지. 대단한 놈들입니다. 마약. 포주 같은 놈이야 포주 같은 놈. 아, 배 아파. 막 그 사람 아니 그럼 그 걔한테 산 나는 뭐야? 얼굴에 떠오르잖아. 난 마약 한 거야 그럼?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네. 아니, 나는 뭐 산 사람이 걔한테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팔지도 않는 박애주의자들도 많았어. 나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눔. 네. 좋은 그런 게 친구들. 있는데 함께 보자.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도 네. 있었지. 여튼 알겠습니다. 리플레이구님께서 저는 일본어를 애니메이션으로 배웠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그렇게 배운 사람은 나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는 말에도 이건 무료인데 가져가도 되나요를 못한다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일본어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 맞아. 이런 사람들은 꼭 그런 말도 잘 하죠. 뭐 예를 들어 쿠소 이런 거 있잖아요. 심었다 이런 거. 왜 그거 있었어요? 그 뭐지? 선천적 얼간이들? 그 웹툰이 있었는데 가스파드. 누가 어떤 취객이 독일어를 막 얘기를 하더래요. 전철역 앞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력은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 있는 것이다. 히틀러의 명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죠? 다들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옹박 두 번째 미션을 보고 따그라이 이게 내 코끼리 내놔라는 정말 내 코끼리 내놔. 태국 여행 갔을 때 그 노저준 아저씨한테 얘기했는데 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지. 그쪽은 찌성팍 이러는데 따그라이 내 코끼리 내놔라고.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해서 난다고래만 알았어. 난다고래. 네, 많이 아시는 거죠. 네, 많이 있죠. 뭐 야메룽다 같은 거. 야메룽다. 이 싸움은 뭐 야메룽다. 이게 저는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할 말은 없는데 뭔가는 말을 해야겠고 할 때 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너무 세. 맞아.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기억이 되게 납니다. 의미 없는. 그렇죠. 네.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거죠. 만화책에 한 몇 페이지 동안 그런 것만 나올 때도 있어. 네, 맞습니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추억의 라면과 소년소녀 편인데 네.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일단 간편하게 먹었었던 네. 컵라면들. 컵라면. 컵라면. 네. 원래 컵라면이 8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는데 네. 올림픽을 분기로 엄청나게 대중화가 됐대요. 88. 네. 왜냐면은 선수들한테 보급이 됐는데 선수들이 먹는 게 TV로 나오는 거예요. 광고 효과. 엄청난 PPL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퍼졌다고 합니다. 추억의 컵라면들. 많이 먹었었나요? 주름이 촘촘히 잡힌 사발면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육개장 사발면. 네, 그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거의 스테디죠, 스테디. 네. 네.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럼요. 있죠.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육개장 사발면이 저희 때도 스테디였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야쿠르트사에서 나오는 도시락을 더 좋아했어요. 사각. 도시락면. 팔도? 네. 야쿠르트사가 아니구나. 한국 야쿠르트 팔도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네. 아주머니가 그려져 있고. 그렇죠. 정치불명의 아주머니가 손 들고 있죠. 네. 조리모를 쓰고. 네네. 저는 사각이 되게 좋았던 게 우선은 안정적이에요. 용기가 안정적이야. 맞아. 네. 왜냐면은 저는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제가 엄청 좋아했던 남학생이 우리 아까 말했던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네.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한동안 굉장히 학교를 한 3주 동안 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사발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놓고 자기 동생이랑 장난을 치다가 동생이 그냥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 밀었는데 그 사발면 용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바닥이 약간 좁죠. 약간 좁잖아요. 네. 근데 살짝 건드렸는데 그거 이렇게 딱 쏟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도시락은 절대 누가 친다고 해서 옆으로 흔들릴지언정 엎어지진 않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죠. 네, 그치. 생긴 게. 네. 네. 그래서 그 러시아 횡단열차 이런 데서 그게 안정적이어가지고 그거 도시락이 거기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옆으로는 흔들릴지언정 쏟아지질 않으니까 그 생김이 모양 자체가. 모양 그리고 자체가. 네. 지금은 그 표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 정체불명의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도시락이라는 한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러시아인들이. 네네. 그래서 그 라면이 AKA 아가씨 라면. 아가씨라면 네, 약간 그 서양인이 보기에 동양 여자는 어려 보이긴 하죠. 네. 그 아가씨 라면에 마요네즈를 한 숟갈 넣어서 섞어 먹는데요. 오, 맛있겠다. 오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요네즈가 조그만 용기로 먹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 업소용을 놓고 어디든지 한 숟가락씩 넣어서 먹는데요. 워낙에 추운 나라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도시락면에 마요네즈 한 숟가락 넣고 후식으로 초코파이. 조리해가 이게 한국의 대표 한류네, 한류. 되게 네. 엄청나게 수출됐대요, 러시아에. 오. 그러니까 러시아 물류가 어쨌든 그 동해 쪽으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그 도시락이 네.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어왔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락면을 제가 최근에 한번 사봤는데 그 없어졌어요, 아가씨가. 아.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그거를 그 회미리마트 네. 그러니까 옛날명 회미리마트 CU. 예, CU죠 지금. 네. 회미리마트 앞에서 그거를 이제 그 파라솔 밑에 놔두고 맞아. 그 회미리마트 그 쉐이크와 네, 슬러시 쉐이크래 슬러시랑 함께 먹는 그 슬러시를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밑에는 콜라 위에는 사이다로 채우고 반반으로 채우고 먹는 그게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추억이네요, 이것이 예, 바로. 그러니까 막 뜨거운 그 도시락면 그 국물을 확 마셔가지고 와 뜨거워 한 다음에 슬러시 한 방 쫙 마시고 또 후루룩 먹고 또 쫙 마시고 하는 그리고 저는 조금 매운 걸 그때도 안 좋아해서 튀김 우동을 좋아했어요. 튀김 우동파가 있죠. 튀김 우동파가 있죠. 그리고 네. 약간 그 튀김 네모난 농심이죠, 농심. 네모난 게 좀 덜 불었을 때가 더 너무 흐늘짝하기 전에 바삭바삭한 튀김의 맛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짜장범벅, 짜파게티 이런 애들이 컵라면으로 나왔어요. 네네. 문제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물을 습관처럼 라면처럼 붓는 거야. 많이 맞아. 오 마이 갓. 안 돼. 그또 차라리 스프를 안 털고 왔으면 따르면 돼. 근데 그렇지. 스프를 아무 생각 없이 털고 그만큼 물을 붓는 거. 짜장국이 되게. 근데 원래는 스프를 나중에 붓잖아요. 네, 근데 물 먼저 붓고 이제 물 버리고 부어야 되는데. 네, 그게 맞는 건데. 근데 그 맨날 국물 라면 먹던 루틴대로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는 맞아요. 거야. 그거 꼭 있었어.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원래 국물 있게 먹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약간 자작자작. 근데 그거는 그냥 정신승리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만화는 내 80% 이상은 정신승리야. 이미 저지른 거야 루틴대로 해서. 근데 옆에 보는 눈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실수로 정수기에서 찬물 붓고. 초등학교 때.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저 그 훈련소 했을 때 그 야간 행군 끝나고 나서 사발면을 나와줬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뺐으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나고. 그래서 애들이 내 앞에 애들이 그 먼저 퍼왔는데 물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좋댔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먹어.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냥. 생라면으로 먹는 게 낫지. 네. 차라리. 근데 뭔가 그 군대에 가잖아요. 특히 훈련소에는 그 완벽한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쵸. 한 명이 물을 물을 그 뜨거운 물에 해서 먹으면은 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뭔가 로봇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바보가 되는구나. 바보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물을 안 담고 그냥 생라면으로 먹어야겠다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찬물이라도 그냥 먹어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걱우걱 씹어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얘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 조교조차도 저를 보고 막 한 5초 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 새끼 뭐야? 네. 이런 애는 처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제 동생이
밥도 찬밥을 좋아하고 뜨거운 걸 못 먹어요. 어허. 근데 훈련소에 가면 찬물을 안 준대요. 펄펄 끓인 물. 아, 그렇죠. 소독시켜서. 소독을 왜냐면 이렇게 식중독 같은 게 네네.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먹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를 담아서 한참 식혀서 먹었대요. 뜨거운 거를 이렇게 걔는 배틀놈이야. 내가 봤을 때 뜨거운 걸 못 먹어. 그래가지고 걔가 그래요. 걔가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제일 행복했던 게 찬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아, 그렇죠. 예, 특히 더울 때는. 예, 여름에도 뜨거운 물 마셔야 되니까. 뜨거운 물 마셔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뜨거운 물 배급을 받으면 버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든 마신대요. 맞아요. 예. 그 그래.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돼가지고 네. 막 혀가 되게 뜨거운 명령의 물이라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리고 이제 그 계열 중에 콕콕콕콕. 저기. 비빔 사발면에는 아, 나 코코코 하면 그 치즈 볶기랑. 치즈 그쵸. 볶음. 네. 근데 그걸 버리다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 면을 홀랑거리는 거지. 아, 싫어. 싫어. 야, 너 지금 실수담만 모아왔어? 너 우리 미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컵라면을 먹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아니, 매점에서 나는 맨날 그랬거든. 왜 내가 지운 과거를 너 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이 항상 컵라면을 먹으면 뚜껑을 4분의 1도 접어서 거기다가 맞아요. 그릇을 만들죠. 면을 덜어서 식혀서 먹잖아요. 간이 앞접시. 간이 앞접시를 해 먹는데 그 맛이 있는 거에 그 뚜껑의 맛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사라지게 한 게 왕뚜껑. 맞아. 와. 팔도인가? 맞나? 맞아. 하여튼. 맞습니다. 근데 왕뚜껑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뚜껑을 덮으면은 그 끝에 부분이 항상 이렇게 열리잖아요. 김이 세 네. 개. 그래서 뭐 젓가락으로 찍어놓고 책으로 덮어놓고 근데 왕뚜껑이 나온 다음에 완벽하게 밀봉. 그렇죠. 새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컸는데 딱딱하니까. 이제 그거 앞접시를 못 만들잖아. 접어지지 않죠. 안 만들면 되지. 근데 만들어야 돼. 컵라면 먹을 때는 꼭 거기다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넓적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광고도 되게 신박했지. 그죠. 봉지라면 같은 거 먹을 때도 요즘에는 아무도 냄비 뚜껑으로 안 먹죠. 앞접시 그냥 도자기.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그 왕뚜껑 광고 하신 분이 응. 제가 알기로는 그 박라면씨인가? 그 이상희 씨 파랑새는 있다 거기에요. 파랑새는 없단가 있단가. 차력 절봉이. 절봉이 하셨던 네네. 그분이 해가지고 되게 막 히트쳤던 그쵸. CF 형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막 하여튼 그 왕뚜껑을 저희 엄마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어머니 주부들의 영원한 고통 쓰레기 분리수거 컵은 그냥 이렇게 잘 헹궈가지고 말려서 그냥 분리수거 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너덜너덜해진 뚜껑. 이 원래 스티로폼. 그러니까는 원래 이 왕뚜껑이 되기 전에 네. 일반 컵라면들. 뚜껑들은 일반 컵라면들의 이 뚜껑은 그냥 이거는 쓰레기인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쓰레기로 버렸단 말이야. 근데 왕뚜껑은 누가 봐도 플라스틱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도 잘 살아서 플라스틱으로 잘 버렸다. 그리고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그 컵라면의 용기 재질이 처음에 약간 스티로폼 비슷한 애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지금도 그런 애들 있긴 하고. 근데 그게 국물도 배고 뜨거운 물을 스티로폼에 붓는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거기서 막 발암물질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오네 어쩌네 음. 해서 우리 엄마는 냄비에 그걸 끓여주는데 그 무슨 맛이 있어 컵라면이. 그게 무슨 맛이야? 나의 낭만이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 육개장 사발면이 아마 웬만한 라면 중에서는 가장 면이 가늘잖아요. 그걸 이제 냄비에 넣고 끓여 먹고 그랬어요, 저는. 그 축 늘어지는 맛이 또 있었어요. 삶아 먹는 거. 그렇죠. 삶아 먹죠. 삶아 먹는 라면. 그죠. 네, 육개장. 그렇게 먹다가 이제 점점 용기가 그 종이에 약간 코팅한 그런 재질로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저번에도 그 김현주 씨가 광고에서 히트를 친 생생우동이 아. 끓여 먹는 버전 말고 컵라면 버전으로 먼저 나왔어요. 오. 근데 그게 이게 라면이 냉장면인데 애들이 이렇게 비닐에 한껏 이렇게 모여 있어요. 쪼그라져 있어.
그래서 그걸 벗긴 다음에 우선 걔들 해체해. 일단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걔를 풀어준 다음에 네. 생생하게 하죠. 네. 그다음에 액상 스프를 붓고 뜨거운 물 부어서 저어 드세요라는 버전이었어요. 네. 우동을 만들어 드세요. 그거 이제 생면이죠, 생면. 생면인데 네. 우리가 먹었던 라면이랑 너무 조리법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되게 소비자 항의가 많았대요. 아니 아. 이게 생면이잖아. 네. 그리고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이 팔팔 끓는 물에다가 3분이라도 얘들을 약간 소독하는 개념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생면이라는 것은 우선은 그냥 물을 우선 부어. 그래서 애를 풀어. 그러니까 소독의 시간이 현저히 짧아. 그다음에 그 물을 또 물을 또 버려야 돼.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을 또 해. 그래서 무슨 그 액상 스프 같은 거로 휘휘해. 먹으래. 이게 끝이야. 뭘 믿고 내가 얘를. 그리고 심지어 생생우동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물 빼라고. 그래서 뚜껑을 닫은 상태로 물만 빼라고 그렇죠. 면이 호루룩 싱크대에 네. 쏟아지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매뉴얼을 안 읽어. 맞아요. 내 식대로 해. 내 식대로. 안 읽어. 그래놓고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 면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싱겁다. 등등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막 그런 봉지라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막 더 조리법을 모르니까 뒤에 써 있잖아. 보면 되잖아. 보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보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놓고 망치고 항의하고 너무 이런 거죠. 싱겁다. 네. 싱겁네. 생생우동이 또 비싸지 않았나요? 그 당시? 엄청. 그러니까 네. 컵라면이 뭐 550원 이럴 때 그 1,500원 막 그런 거 있으니까. 1,000원이 넘어가는. 국물이 끝내준다고 해서 사봤는데 겁나 네. 비싼 거죠. 게다가 그 지금처럼 이렇게 건더기 스프가 발달이 안 됐을 때라 빈약해. 뭐가 없어. 지금은 발달됐나요? 지금은 채소들이 나름 많잖아요. 나름 많대.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그 우동이나 이런 면 종류를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그 생생 우동이 이제 컵으로 나왔을 때 말고 이제 봉지로 나왔을 때 네. 나름 갖춰 드시겠다고 그거를 첨가물을 넣으셨구나. 본인이 첨가물을 그렇죠. 넣었어요. 네. 유부? 아니 뭐 유부는 야채 같은 거. 아니고 야채 같은 쑥갓 거를 같은 애들 이렇게 데코. 뭐 그런 데코까지도 아니고 막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 우동집에서 하듯이 약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미역줄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오뎅 조금이랑. 그 오뎅 조금이랑 이런 애들을 나름 거기다가 넣으면은 그 뭔가 국물의 풍미가 더해지겠지. 약간 그리고 이런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겠지. 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냥 오뎅국이 됐어. 오뎅이 맛이. 불거든. 맛이 오뎅국이 됐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언니랑 살짝 얘기했어요. 머그면이라는 괴작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 그거 알아. 여기 소리 질러 먹으면 아는 사람 소리 지르라고. 6개 들어있잖아요, 그거. 6개. 네. 그게 이름이 참 잘 지었어. 먹으면. 먹으면 머그컵에 먹이기도 하고. 그쵸. 네. 걸려서 먹으면. 걸리버. 와, 걸리면 걸면 걸리는 걸리버지에. 그것처럼. 걸리버지에. 먹으면. 와, 진짜. 장명이 직관적이야. 근데 그게 나왔을 때 바로 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야. 꽤 조금 히트했어요. 네, 그거 단종됐잖아요. 그 컵을 주고 약간 팬시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심의 친구 너구리가 막 그려져 있었나? 너구리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건더기가 이렇게 너구리 얼굴처럼 얼굴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지금이야 집에 머그컵 겁나 많잖아요. 그쵸. 그 당시엔 머그컵이 거의 없던 시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쓰는 고풍스러운 커피잔이 그러니까, 많았죠. 네네. CF 보면은 막 머그컵에다가 넣어서 먹는데 집에 머그컵이 없어. 그래서 그걸 줬잖아. 어. 그거 하나. 그러니까 컵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때 삼육두유 서울우유 컵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리컵 이제 약간 이렇게 그렇죠. 예. 우유 맞아. 같은 거 저기 계약하면 주고. 그 유리컵에 보리차 먹고 그랬었지. 이게 손잡이 달린 형태의 머그컵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요 당시에. 여러분 그 서울우유컵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얇고 길게 생긴 서울우유컵이 있고 동그란. 뚱뚱하고 짧은 서울우유컵이 있는데 응. 꼭 그 밑에 부분을
라면을 한 3단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그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네. 그 컵 맞죠? 우리 생각하는 그 네. 컵. 서울의 컵. 그러니까 위에가 좁고 뒤에가 살짝 엉덩이가 나왔다가 살짝 들어가는 곡선의 그런 것도 있어. 맞아. 다양한 게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요즘에 또 힙한 카페 가면은 네. 거기다가 플랫 화이트를 주는 게 대세더라고요. 어머. 그 추억의 컵들 이태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머머. 나는 그 자 형태로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 그 유리병 같은 거 없잖아. 네. 맞아요. 너무 유리가 두꺼워. 네. 그리고 그 머그면이 그 저기 스프가 없지 않았나요? 있었나 스프? 그러니까 건더기 스프랑 그거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컵에 넣고 이렇게 휘 저으며 먹는데 약간 요즘에 보노 컵 스프 같은 느낌. 최근에 그 모 편의점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나온 머그면 같은 류의 아마 그 머그면이 그걸 따라 했겠죠. 그걸 이제 수입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스프가 없는 버전이라서 그냥 머그컵에 면 넣고 물 붓고 끝.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6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조그맣잖아요. 컵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양이 작잖아. 네. 그러면 가격을 조금 싸게 해줬어야 되는데 큰 라면 가격에 필적하게 큰 라면 6개 가격이랑 똑같아. 그럼 엄마들이 사주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졸라서 하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그 처음에 컵 하나 받으려고 아예 컵 하나 사자 이건데 그냥 하나 사자 이때만 그걸 사는 사면 컵을 거지. 줬어요? 네. 처음에 네, 행사로? 왜 요즘에 카누 100개 사면은 텀블러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 컵이 이렇게 딸려 있으니까 엄마가 하나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아예 그 봉지라면을 끓여서 부었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컵 형태의 그 라면 머그가 나와요. 그렇죠. 그 네. 디자인이 저는 그 먹으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겁나 큰 컵이죠, 한마디로. 겁나 큰 컵이 겁나 큰 컵 라면 하나가. 컵.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생기죠. 그것도 있어. 저도요. 근데 저도 그게 이제- 나왔을 때는 외할머니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다른 컵라면 있잖아요. 왜 조그만한 컵 있죠. 신라면 조그만한 컵 형태. 미니컵. 그것도 할머니가 다 꺼내가지고 그 컵 꺼내가지고. 다 해체해서 그 컵 있잖아요. 네. 그 사기 그 거기에다 다 넣고 물 다 거기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먹게 했어요. 환경으로 네.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최애 프로그램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아침마당 이런 데서 왜 건강 네. 코너인데 거기서 막 한참 환경으로만 발암 물질 막 뭐 플라스틱 뭐 막 그런 일회용기에서 막 맞아. 암을 유발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쓰겠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뭐 데피는 거 랩 못 쓰게 하고 저희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수컷 물고기가 그 암컷처럼 되고 생식에 문제가 생겨서 맞아. 애를 못 낳는다고. 맞아. 저희 할머니 와 계신 줄 같은 거 맞냐 우리 할머니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같은 회차 봤네 지금. 아니, 수컷 물고기가 암컷이 됐다고요? 암컷처럼 된다. 이게 뭐 왜냐면 개뿔 뜯는 아니 소리야. 환경 호르몬이 많이 노출몬이 되면 성 호르몬의 바뀌어가지고 교란이 돼서 교란이 돼서 새끼를 못 낳게 된다. 사람한테도 그렇다 해서 점점 불임률이 올라가는 게 이거랑 연관이 있다. 아니 나는 우리 할머니 생명공학 박사가 되신 줄 알았어. 이거랑 그 하나뿐인 지구 생로병사의 비밀 뭐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거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맞죠. 그런 거 못 먹겠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기 뭐지 컵라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방가위 있죠. 응. 네. 그걸로 이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해요. 그 왜 도면도 왜 그 컵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냅두면 쓰는 거야? 아니 혹시나 자기 할머니 없을 쓸까봐. 그 용기에다 물을 담아 먹는 게 약간 일탈 같은 맛이 그 없어. 행위를 못하게. 일탈이래. 왜냐면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 컵라면 먹는 것도 일탈이야. 아니 우리 엄마 인스턴트 못 먹게 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전자레인지 쓰면은 떨어져 있으라고. 그치. 네. 저 요즘도 집 지나가다가 전자레인지 돌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좀 피해요. 근데 항상 그 돌아가는 전자레인지 밑에 유리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죠. 네. 아직도 꼬마 때 버릇이 남아있어.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한 그 라면용 머그컵 있잖아요. 큰 거. 그걸로 이제 봉지라면도 거기다가 해가지고 부어서. 렌지에
돌려 먹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맛있는데. 했죠. 네. 아무튼 그 컵라면이 이렇게 골고루 나오잖아요. 이제 이러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미니 사이즈 컵라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 할머니가 부셨던 바로 아. 크게 부셨던. 그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큰 컵라면을 단독으로 먹는 거였다면 네. 편의점이 많아지면서 삼각김밥에 작은 컵라면 콤보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식생활이. 네.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 유식한 말로 1인 가구의 증가로 핵가족화에 그리고 모든 봉지라면이 컵라면 버전이 있었어요. 맞아. 컵라면이 옛날에 종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육개장 사발면, 몇 개 안 김치 됐어. 사발면, 튀김우동, 새우탕면. 네네. 뭐 그 정도? 맞아. 새우탕면은 심지어 봉지라면이 없고 컵라면만 있었죠. 어. 그런데 이제 뭐 오징어 짬뽕, 오짬. 뭐 진라면, 네. 뭐 이런 게 스낵면. 다 컵라면 버전으로 다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과연 나는 뭘 먹어야 돼? 끓여 먹을 것인가, 부어 먹을 것인가. 컵라면을 먹는다면 어떤 걸 먹지? 그러면서 저의 최애는 당시에 참깨라면이었어요. 참깨라면. 지금도 있죠? 네,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한 건 거의 다 지금도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맞아요. 단종된 건 먹으면 정도인데 먹으면 좀. 예, 그때 컵라면이 엄청나게 붐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빠는 그때 즐기던 뭐 품목이 저는 뭐 지금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농심 계열을 많이 먹었었어요. 네. 뭐 요즘 다 생각해보면 요즘 다 있는 것들이네요. 뭐 저기 오짬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너구리. 너구리는 이제 RTA죠, RTA. 외국 사람들은 RTA로 알고 그렇죠. 있죠. 네. 그쵸. 그래서 근데 그 컵라면들을 먹을 때가 언제냐면 학원 가기 전에. 그치. 야자 때, 네. 뭐 아니면 수영장 그렇지. 수영장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왜 독서실에서 뭐 10시. 그럴 때. 근데 10시라는 시간이 되게 애매한 게 집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그러니까 저는 야자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던져놓고 이제 집에서 좀 일찍 밥 먹고 가라고 해서 뭐 한 5시 반에서 6시쯤에 밥을 먹고 독서실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10시쯤에 배가 고파요. 그치. 그럼 10시에 이제 뭔가를 먹어줘야 짜장 범벅이든 뭐 조그만한 그 컵라면을 먹어줘야 2시까지 버틸 동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냥. 그때 짜장범벅, 카레범벅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카레범벅.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케찹 맛 나는 스파게티면이 있었어요. 맞아, 스파게티면 얘기 안 했어. 케찹 범벅이란 것도 있었는데. 케찹 범벅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는 스파게티면. 내가 토마토 소스 맛이 나는 라면이라는 게 네. 너무 특이했죠. 콕콕콕에도 있어요. 스파게티. 콕콕콕콕. 네. 그쵸. 스파게티면에 광고가 너무 인상 네. 깊어가지고. 저는 치즈볶이파였는데. 치즈볶이 겁나 먹었죠, 그건. 네. 치즈를 좋아하잖아. 치즈 들어가고 다 먹죠. 근데 보글보글 치즈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근데 이게 호불호가 엄청 나뉘는 라면이었어요. 치즈볶이가. 난 그랬어요? 입에도 안 됐어. 그래? 응. 그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치즈 맛이랑 치즈 향이랑 조금 다르나. 그러니까 저렴한 치즈 맛이죠. 내가 아는 치즈는 이 치즈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근데 치즈면 다 좋아하는 사람의 그 취향인 취향과 치즈를 골라 먹는 사람의 취향과. 근데 이런 나도 요즘에 그 GS 가면은 미니언즈 얼굴 그려져 있는 치즈라면이 있어요. 약간 맥앤치즈 스타일로 나오는 거? 그건 맥앤치즈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저렴한 맛없는 치즈 맛이에요. 네. 근데 그건 좀 심하더라고요. 비위에 안 맞는 좀 거지. 비위에 안 맞아.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제가 웬만큼 심한 거는 다 먹거든요. 맞아. 햄버거 먹을 때도 막 치즈 4장씩 추가하고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버는데 치즈 그런 계열 중에 이제 저희가 분식집 가면 치즈 라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슬라이스 치즈를 얹어주는. 그렇죠. 근데 면에만 치즈를 붙여 먹는 파. 섞어서 국물에 다 풀어먹는 파. 어느 네. 쪽이십니까? 전 전자죠. 면에 붙여서. 네네. 언니는? 저는 풀어먹는 파. 저도 면에만 붙여 먹네. 아니, 왜냐면 저는 그거를 언제 배웠냐면은, 그 대학교 가가지고, 그 분식집에서 왜, 여러 친구들이랑 여러 개 같이 시켜 먹고, 그럴 때 그 치즈라면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다 그 풀어먹는 파였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거를 시키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치즈를 풀었을 때,
그 국물이 그 치즈 맛으로 고소해지면서 그 치즈로 인해서 그 기름기가 둥둥 뜨는 그 상황이 좋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치즈라면을 배웠기 때문에 늘 지금도 치즈라면은 그 둥둥 떠있는 그 기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치즈라면을 나는 먹거든요. 국물을 다 마실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아깝다는 거죠. 치즈를 다 남김없이 먹고 싶은데 진짜 1%라도 국물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가면 국물을 다 먹으려고 그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면에 붙어 있으면 누군가 치즈를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 배급이 그렇지. 문제가 생겨. 배급에 문제가 생겨.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탕평으로 먹으려면 그거를 다 이렇게 국물에 풀어야 되는 거지. 3-4명이 먹으려면. 사회주의 라면이네요. 그렇지. 누가 라면 면발에 붙어 있는 치즈를 홀랑 가져갈까 봐. 근데 저는 면에만 붙여 먹는 파인데 대학교 다닐 때 그 군내 분식집 있잖아요. 번호표 주고 아줌마가 마이크로 번호 불러주는 거기는 치즈 라면을 시키면 치즈가 없어. 다 풀어줘?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야. 선택권이 없는. 저도 이제 분식집 가서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거긴 더 이상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그래서 거기 없어졌나 보다. 간혹 그 치즈를 한 장 안 넣어주고 반 장 넣어주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안 가. 오롯이 한 장을 줘야지. 네, 한 장 줘야죠. 치즈 라면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반장 라면이라고 쓰지 그랬어. 아니, 갑자기 치즈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서요. 요즘에는. 추억에 치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저는 서울 치즈를 먹었습니다. 네. 맛있죠, 서울 치즈. 네, 그때 치즈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 라면 토핑용으로 팔더라고요. 팝니다. 모짜렐라를. 네. 맞아. 팔아요. 이게 파는데, 치즈가 흔해지고, 이제 요즘에 컵라면에는 막 애들이 스트링 치즈도 찢어놓는 세상이 맞아. 됐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컵라면계에 혜성 같은 애가 나왔잖아요. 불닭볶음면. 나 진짜 싫어하는데 그거. 저 못 먹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원어원고를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불닭볶음면에 하나 더 높은 단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 지윤이가 막 울더라고. 우리 지윤이가. 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매우니까 막 그 온몸에서 막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두피에서 막 땀이 나나 봐. 그 두피를 막 긁으면서 막 울더라고, 얘가. 왜 그렇게 할 걸 왜 먹어? 막 뿌앵 막 하면서 울더라고. 두피를 긁으면서 운대. 근데 저는 그게 매운 라면 유행할 때 거의 선두주자였잖아요. 불닭볶음면이.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던 데에서 누가 거기다가 스트링 치즈를 녹이고 삼각김밥을 넣어서 휘저어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맵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먹을 거면 왜 먹어? 그리고 그게 스트링 치즈, 컵라면, 삼각김밥을 합치잖아요. 그 가격이면 남이 끓여준 라면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먹어보고는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팍 나와서 엄청 핫할 때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잘 먹는 축에는 못 껴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점심에 닭을 시켰어요, 이미. 예,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퍽퍽살 쪽을 남겨놨어요. 그 둘이 먹어서 이제 먹고, 퍽퍽살 쪽을 이만큼을 남겨서 그걸 다 찢어놨어요, 이제. 살만 발라놨어요. 그러고서는 저녁 때 그 불닭볶음면을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야, 매워도. 그래서 그 찢어놓은 그 퍽퍽살 있잖아요. 걔를 넣어서 중화를 시키자. 그래서 얘로 이제 비볐어요.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역시 매워. 매운 건 맵지. 네. 역시 그렇죠. 매워. 걔들이 양념을 좀 가져가 줘도 매워. 그거 나왔을 때가 그 해물떡찜 같은 거 한때 유행하던 그 시절이랑 좀 겹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엽떡. 엽떡 시절이에요. 해물떡찜은 훨씬 전이에요. 해물떡찜은 저 10년 전에. 2003년, 2004년이에요. 저 1, 2학년 때. 그때도 너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매운 걸 많이 먹었거든요. 해물떡찜은 해물떡찜 불닭 시절이에요. 불닭볶음면 시절이 아니라 불닭 시절이에요. 같이 나왔어. 너무 싫어. 쿨피스 쳐먹고. 왜 그래? 왜 먹어, 그거를. 그렇게 먹을 거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통을 참아가면서 먹을 거면. 그러니까. 왜 먹어? 닭발도 막 그렇게 맵게 먹고. 불닭 시절 그 다음이야, 또.
그러면 불닭발 시절. 불닭발 그때 시절. 불닭 때는 뭐 5.18되면 누룽지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 아, 맞아요. 아, 맵다고, 맞아. 맵다고. 컵라면 중에 요즘에 누룽지가 있더라고요. 아, 누룽지탕이 또 있어요. 아, 사진은 봤다. 네. 그러니까 저는 먹어봤거든요. 네. 원래 누룽지에다 뜨거운 물 끓여 먹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네. 근데 그게 만들 때 용이하시려고 밥을 너무 얇게 깔아서 말리신 거예요. 네네. 부으면 죽이 돼. 아. 그- 아닥아닥 해야 되는. 네. 누룽지에 식감이 없고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아. 되고 그런 식으로 인스턴트들이 많이 발달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의 컵라면과 비슷한 컵스프 어. 보노 같은 거. 네. 너무 맛이 없어. 난 그게 충격적으로 맞았을지 몰랐거든. 먹을 게 없어서 마지못해 먹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게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와사비 열풍에 음. 그래서 와사비 참치 와사비 라면 라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컵라면 중에. 예. 코끝이 찡한 거죠. 어머. 그러면은 그냥 아예 그거 비벼 먹는 거예요. 그쵸. 그 네, 생각. 국물 없는 거. 국물에서 와사비 향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말이 안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심을 한때 어심이라고 놀렸었어요. 아, 그렇죠. 예, 자갈치 막 이런 거. 농심이 오징어집, 자갈치. 그러니까 농심이 새우깡. 농부의 마음인데 라면도 오징어 짬뽕. 그치. 네네네. 해물라면, 그치. 너구리 다 해물 베이스인 거야. 그렇지. 어심이지. 이 어심이지. 가끔 자존심을 세우려고 감자면 같은 거 발매하시고 아, 맞네요. 어심으로 이름 바꿔라 막 그랬었죠. 맞네요. 아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대관령 김치라면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라면 계열이 이제 지금 없어요, 그거? 없던데? 이제 봉지 라면 얘기할 때 좀 네. 얘기를 네. 해야 돼요. 근데 컵라면에 김치라면은 물을 붓잖아요. 근데 바싹 말라있던 그 김치가 약간 아작아작해지는 네. 그 맛이. 기술력이 있었죠. 그럼 CF 같은 거 보면은 영하 40도에 영하 40도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얼렸다고. 시베리아예요? 얼렸다고. 동결 건조했다고. 네, 동결 건조. 네. 네. 나 영하 40도만 기억이 나. 그 영하 40도 맞겠다. 네. 그럼 맞겠네. 네. 순간 동결 건조한 아, 뭐 예, 김치가 맞아. 들어있다고. 열풍에 건조하지 않고. 음. 그래봤자 이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요만해요. 그치. 네. 그래도 그 손톱만큼. 당시에 그런 블럭들이 많았어요. 아까 네네. 참깨라면에 계란 블럭,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야채 블럭. 두부가 들어있는 라면도 있었어요. 음. 두부라면. 그럼 두부라면. 두부가. 김치 두부. 그러니까 네. 그 CF 내용이 뭐죠? 한국 사람 아니면 이 맛을 모릅니다. 막 이런 거였어요. 어쩌지? 한국 사람인데 모르겠는데 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근데 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 두부 질감이 다시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매끈매끈한 느낌이 네. 아니라 뭔가 그 구멍이 바짝 말라있는 숭숭 뚫린 맛이 없겠죠. 어. 한국 유부같이. 사람이라서 더 예민할 것 같은데. 그냥 먹으면서 앞뒤 정황상 이게 두부겠구나 라면서 먹는 거죠. 진짜 문맥상? 문맥상. 언어 영역이야? 불수능이네? 속어법에 의하면 이게 두부겠구나.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를 먼저 보고 주세요. 아니, 그거 있잖아. 그것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과 비슷한 심상을 고르시오. 막 야, 와우! 심상적으로 두부이려니. 야.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컵라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다음엔 봉지라면. 봉지라면의 추억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이대가 그래가지고 약간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최신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 90년대생들은 왜 이렇게 옛날 얘기만 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추억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추억, 라면의 추억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억의 라면 편 전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